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분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 인덱스를 참고하신 후 필요한 기능으로 이동하셔서 들으시면 빠르게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분 도구에는 선분, 주어진 길이의 선분, 직선, 반직선, 평행선, 수선, 수직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접선, 벡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선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분은 단축키가 S이고 두 점을 선택하면 선분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길이의 선분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올 컴퍼스를 활용한 원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점을 선택하면 길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는데 이때 원하는 길이를 입력하면 선택한 점이 시점이 되고 선분이 그려지게 됩니다. ESC를 누르고 시점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종점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직선입니다. 직선의 단축키는 L이고 방법은 선분과 동일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은 직선과 달리 시점과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찍는 점이 시점이 되며 두 번째로 찍는 점이 방향으로 반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행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때는 좌표 평면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좌표 평면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설정 메뉴에 가서 이 그리드 보기 설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행선입니다. 자, 평행선은 기준점에서 평행이 될 선분 또는 직선을 클릭하여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 먼저 D를 눌러서 기준점을 만듭니다. ESC를 누르고 S를 누른 후 선분을 만듭니다. 다시 ESC를 누른 후 L을 눌러서 직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ESC를 누릅니다. 이제 평행선을 클릭한 후에 기준점을 클릭하고 선분 또는 직선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평행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선분을 클릭한다고 해서 선분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평행선은 직선만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BC 선분에 대한 것은 주황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DE 직선에 대해서는 파란색이 나온 게 확인될 수 있죠. 그래서 꼭 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원하는 선을 찍어서 평행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입니다. 수선도 평행선과 동일합니다. 먼저 기준점과 선분, 직선을 만들겠습니다. D를 눌러서 기준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선분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L을 눌러서 직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을 클릭한 후에 원하는 점을 찍고 선분에다가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점을 찍고 직선에다가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행선과 동일하게 선분을 클릭한다고 해서 선분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선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단축키는 V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선분에 대해서만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선분을 클릭할 때 선분 자체를 클릭하느냐 아니면 두 점을 클릭해서 선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직 표시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P를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V를 누릅니다. 먼저 선분을 클릭합니다. 선분을 클릭하게 되면 수직 표시가 나오면서 수직 이등분선이 작동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두 점을 클릭합니다. 자, 두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회색 직선은 수직 이등분선은 맞으나 이 직각 표시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것도 삼각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를 눌러서 삼각형을 만들고 ESC를 누릅니다. 각의 이등분선 도구를 클릭하고 세 점을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점에서 각이 이등분되게 됩니다. 만약에 B의 각을 이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A, B, C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C의 각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각의 이등분선을 가서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B, C, A를 하든 A, C, B를 하든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을 왜 이야기하냐면 뒤에 갔을 때 각도를 제작한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각을 측정할 때라든지 이럴 땐 이 방향에 따라서 외곽이 나오기도 하고 내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의 이등분선만큼은 어느 방향으로 하든 간에 똑같은 이등분선을 작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외곽에 대한 이등분선도 내각에 대한 이등분선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접선 도구입니다. 안타깝게 원의 접선만 그려집니다. 설명에 보면 점과 선을 선택한 후 원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원 밖의 점에 대해서는 2개,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에 대해서는 1개가 생기지만 선에서 접선이 생긴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를 누르고 중심과 한 점으로 원을 만든 후 ESC를 누릅니다. D를 눌러서 원 밖에 한 점을 만들고 ESC를 누릅니다. L을 눌러서 원 밖에 있는 직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선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선 도구를 이용해서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한 후 원을 선택하게 되면 2개의 보라색 접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원 위에 있는 한 점 B에 대해서 역시나 원과 이 점과 원을 선택하게 되면 원에 접하는 접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직선을 가지고 접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한번 해보면 역시 접선을 클릭하고요. 일단 직선을 클릭한 후에 이 원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원과 평행되게 되는 2개의 접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잘 활용하신다면 이 원에 관련돼서는 접선을 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벡터 도구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직선과 만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점이 시점이 되고 두 번째 점이 방향과 크기를 결정합니다. 벡터는 뒤에 나오는 평행이동을 할 때 주로 활용되므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벡터도 시점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종점으로 방향과 크기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A를 가지고 시점을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B를 이용해서 크기와 방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선분 도구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